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저희 한빛방송 공감토크는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이 시간을 통해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의 지난 1년을 차례로 되돌아봤는데요. 오늘은 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을 초대해 지난 1년의 광명시 의회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 당선되시고 그리고 의장 취임하신 지 1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하여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네. 저희가 하여튼 지난 1년 동안에 뭐 저 포함해서 11명의 의원이 저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만족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좀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올 초에 올 봄에 그 강원도 산불이 그랬죠. 네, 아주 크게 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쯤하여서 이제 세미나가 좀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가 세미나 장소를 강원도로 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옥계를 방문해 가지고 산불 피해 지역에 벌채 작업을 하였는데 직접 하셨습니까? 네네네. 저희 정말 우리 직원과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하여튼 의원님들도 굉장히 기뻐했고 되게 저희들도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그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었고 봤지만 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를 중간에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온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올 봄에 또 같이 한 일인데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지역의 농업경영인 협회 회장님네랑 함께 저희가 공동작업으로 한 700평 감자를 같이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캘라고요. 네. 그래서 예, 좀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의 우리 감자 간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들이 만났어요. 보니까 시민들의 일단 높은 관심, 참여, 그 다음에 늘어난 지역의 언론, 네,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의 변화도 예, 8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것들, 그 다음에 이 조직적인 또 공무원 노조들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정말 의원들이 공적인 조직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사실 전대에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행태는 참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8대 들어와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담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뭐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 의원들끼리 좀 운영 방침을 좀 같이 협의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열린 의정, 소통이 강조되는 저희 열린 의정. 두 번째는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습 의정. 네. 그 다음에 상생하고 배려하는 협치 의정. 이 세 개의 운영 방침을 좀 정해서요. 저희들이 하여튼 간담회도 굉장히 자주 어떤 개인의 면담, 집단의 면담 이런 간담회도 많이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를 하고 한 분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10분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좀 더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 하여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님들도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이게 이제 개인의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런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명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명심을 잃지 않는 저희들 함께하는 협치 의정 하는데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 그래도 함께 저를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지난 1년간 8대 의회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희가 1년 동안에 정례 3번의 임시 6회에 90일 회의를 저희가 했고요. 네. 194건의 안건 처리를 했고 그 1년 과정 안에서 의원 발의가 30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27건이 조례 일부 개정을 했고 네. 저희 지역 안에의 아주 다양한 현안의 민원의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6건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저희 광명이 평생학습 전국 제1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역할 더하기 토론회도 저희가 해봤고요. 또 우리 뭐 저희 지자체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관심 있는 청년 정책, 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올바르게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 정책 포럼도 했고요. 저희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득인가 실인가 이런 공청회도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년 동안 8대 의회가 가장 잘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8대 의회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중에는 소통을 좀 강조해서요. 소통. 예, 제가 7월 2일 날 지난 7월 2일 날 의장이 된 그 다음 7월 9일이 월요일인데 그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들과 저희 의회 의장단들이랑 티타임을 단 하루도 한 주도 빼지 않고 저희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통 안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의원들의 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뭐 정기회가 있을 때는 세미나를 하지만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열린 포럼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깊숙이 알고 싶어서 다른 외부에 있는 도시공사 임원을 좀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뭐 지난달에는 저희 학예사를 모셔서 저희 광명시의 역사라든지 듣고 얘기 나누고 그런 하여튼 열린 포럼의 장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연초에 6명의 의원으로 함께한 조례 연구인데 저희 조례가 380개가 있습니다. 그 380개의 조례를 같이 좀 연구하면서 보면서 내용들을 지금 집행부에다가 의견들을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지요. 지금 380개의 조례라는 것은 그동안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쭉 보면서 일단 조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용들도 저희가 보게 됐고 또 조례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되고 또 조례 자체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어구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총체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통해서 집행부에다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또 저희가 좀 자랑을 드린다면 저희가 1년 쭉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집을 통해서 저희 피드백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 앞으로의 우리 의원들 간에 뭐가 더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을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이고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6월 마지막 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일단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이 자기가 만든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더 조례를 점검하겠다라는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세밀하게 민심을 살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예. 지금 지방의회 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조례, 재정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앞서 많은 자랑들을 하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올 상반기에 원포인트 임시회 회의 네.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네. 그 요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간의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좀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 하나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30건의 조례 제정과 27건의 개정 조례를 하면서 이 경쟁적 조례 발의를 통하면서 이 상임위원 간의 약간의 마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선의의 경쟁은 참 좋고 또 우리 인간사는 뭐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 맞는데 이 네. 갈등이 좀 더 극화되면서의 오는 마찰들 이런 것들은 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제가 나오지만 조금 더 배려하시고 상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시민들은 굉장히 냉철하시고 또 네. 그렇게 썩 많은 점수를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맞습니다. 긴장하시고 더 네네. 많이 하라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견제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된다는 그런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 광명시 의회는 집행부와 그렇게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와의 권한에는 제가 보기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행정이죠. 예. 그럴 수 그다음에 있죠. 예, 약의회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무조건 견제를 잘하는 것이 견제를 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또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활 정치로서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지원해주고 지지해드리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저는 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우려하셨고 제가 1년 전에도 워낙 이제 지금 자치단체장과 저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대부분이 같은 당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예, 예. 네. 뭐 그것도 하여튼 끊임없이 저희들이 긴장하고 머리에 내새기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방 정부도 그렇고 지방 의회도 그렇고 시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동네를 만드는 거, 마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민자치인데. 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저희들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런 예산의 평성에 있어서의 어떤 조절 그다음에 강약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하여튼 견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강행정, 네네. 약의회라고 네. 했지만 실제 현재의 약의회가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견제를 잘 하고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의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네. 전반기 의장 1년 동안 꼭 하고 싶은 사업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광명시 의회가 생긴 지 이래 28년 만에 네.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팀인가요? 입법 홍보팀. 예예예. 아 조직 내에? 네네. 행정 조직 네. 내에. 그러니까 저희 의회 사무국 외에 의정팀과 의사팀이 있었는데 네. 예, 28년 만에 예, 저희 8대의 예, 제 임기 중에 입법 홍보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변호사님을 한 분 모셔왔어요. 그래서 앞서 입법 을 위해서 이제 조례 연구회도 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로 하시는 변호사님도 하나 모셔왔습니다. 네네. 예, 앞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 남은 임기 중에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분석 조사관. 예. 분석 조사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의원들을 지원해 주시는 전문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있죠. 네. 예예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인사권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시장
시장 자치단체가 인사권이 많다 보니 이게 이제 집행부가 얘기하는 거나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와서 분석을 할 때도 다르지 않은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겠죠. 좀 어떻게 객관이나 관점을 좀 달리해서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의회의 관점이 아닌 그렇죠. 집행부의 관점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이런 분이 좀 임기제로 좀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법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제로 그렇죠. 이렇게 당장이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에 보면 의회 체험 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상반기에 보니까 한 16회 정도의 저희 초등학교가 2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16개의 초등학교에 들어오니까 50% 이상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의회를 잘 경험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나도 동네에 풀뿌리 민주 정치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좀 가질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정착화시키고 또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를 하나 제정했는데 광명시 의회교실이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는데요. 저희 청소년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15명 모집을 해서 의회를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의회를 홍보하는 한 10시간의 프로그램들을 직접 좀 같이 입법 홍보팀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시스템, 제도적인 걸 좀 잘 갖추면 그 룰로 또 잘 가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일들에 최선을 좀 다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이제 부활된 지 30년 됐어요. 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 우리 의장님의 어떤 정치 철학,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초의원은 다른 정치하고 당연히 생활 속의 정치입니다. 네, 옆집 아주머니와 인사드리고 옆집 아저씨와 인사드리고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인사하기 때문에 생활 안에 밀착된 내용들의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기초적인 풀뿌리 정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현장을 가봐야 된다. 도서관의 불편함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서관을 진짜 가봐서 정말 불편한 것이 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저희 기초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아주 잦은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 안에 대화 안에 우리들의 갈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하라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확인이라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죠. 그분들이 또 답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그 발로 뛰는 우리 의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좀 해주시죠. 잘할 때는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못할 때는 뭐 분명히 일침을 가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한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우리가 광명시라는 행복한 마을에 있어서 지향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광명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행하는데 동반자로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못할 때는 따끔한 일침을 가해 주시는 우리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의회 또 동행하는 시민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만큼의 격려와 그리고 하신 만큼의 사랑을 주실 거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나와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정책을 통해 주민이 만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지방의원일 테고요. 그만큼 지방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과 지방의원과의 소통은 필수사항이며 당연한 업무입니다. 시민이 편해서 시민의 소리를 굴절없이 제대로 듣고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수 광명시 의장과 함께한 공감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